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실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 전에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충격적인 실화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제목만 봐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간 사이 시어머니가 내 전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하면서요. 하지만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증거 자료들을 보니 이건 정말 실화더라고요. 청취자 믿을 수 없는 며느리님이 보내주신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김미영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 준호와는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줘서 결혼 생활도 행복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면서 반대하셨고, 특히 제가 직장 다니는 걸 싫어하셨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언제 해? 아이는 언제 낳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도 도와드리고 생신 때는 선물도 챙겨드리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너무 짜다. 저건 너무 싱겁다. 집 청소도 제대로 안 했네. 항상 뭔가 흠을 잡으셨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희 집 열쇠를 달라고 하셨어요. 응급 상황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열쇠 하나 줘. 남편이 주저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열쇠 하나 갖는 게 뭐가 문제야.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열쇠를 드렸어요. 그 후부터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혼자 오셔서 집안을 뒤지고 다니셨어요. 청소 상태 점검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방에서 서류를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해주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통장과 보험 서류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어떤 때는 제가 온라인으로 쇼핑한 택배를 대신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런 걸 왜 사니? 돈을 물 쓰듯 하네라고 지적하셨어요. 또 어떤 때는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음식이 너무 많다. 낭비다라고 하시면서 가져가기도 하셨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미영이가 어제 백화점에서 옷 샀더라. 미영이 적금 얼마나 모았니? 미영이 회사에서 보너스 얼마 받았어. 이런 걸 어떻게 아시는지 정말 이상했어요.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첫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이었죠.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저 혼자만 알고 있던 비상금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적금 해지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 해지 신청 안 했는데요. 어제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는데 깜짝 놀라서 바로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 적금이 해지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본인이 와서 해지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저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이 시어머니가 평소에 입으시던 옷과 똑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 적금이 누군가에 의해 해지됐어.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 적금이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결혼 전부터 모아둔 거야.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남편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혹시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 뭐라고? 며느리가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금융 정보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정보를 흘렸던 거예요. 여보, 설마 내 개인 정보를 어머니한테 다 말했어? 남편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 하셔서. 뭘 궁금해 하신다고? 내 사생활을? 어머니는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며느리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남편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정보를 남한테 말하는 게 맞아. 남이 아니라 어머니잖아. 나한테는 남이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내 적금이 누군가에 의해 해지됐다는 거야. 결국 그날은 큰 싸움이 났어요.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시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두 번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로 산 금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보, 혹시 내 금반지 봤어? 무슨 금반지? 지난달에 산 다이아 반지. 함께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 손에 제 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 반지 어디서 나셨어요? 아, 이거 준호가 사줬어.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반지 갖고 계신다고? 나는 사준 적 없는데.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저는 시어머니를 피해 살고 싶었어요. 마침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3주간의 유럽 출장이었죠. 여보, 나 출장 가게 됐어. 3주 정도. 그래? 혼자 가는 거야? 응, 회사 업무차 가는 거니까. 남편은 아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출장 전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뭔가 문제 있어? 그냥.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게 좀 불편해.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내가 없을 때는 오시지 말라고 해줘. 남편은 알겠다고 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구부 마이너스 여행 중에 불안. 유럽 출장은 정말 바빴어요. 하루 종일 미팅과 회의로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남편과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응, 너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어머니는 안 오셨어? 한두 번 오셨지. 나 혼자 있으니까 걱정되신다면서. 역시나. 제가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고 계셨어요.
집에서 뭐 하시는데? 그냥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뭔가 찜찜했지만 출장 업무 때문에 그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출장 2주째가 되자 남편과의 통화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제 시간이 좀 이상했는데 밤늦게까지 뭐 했어? 아, 어머니가 늦게까지 계셨어. 서류 정리를 도와주신다면서. 무슨 서류? 우리 집안 서류들. 정리가 안 돼서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 서류도 만지셨어? 글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다 정리해 주신다니까 맡겨뒀어. 맡겨뒀다고? 왜 내 허락도 없이? 미영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야. 통화를 끊고 나니 정말 불안했어요. 하지만 출장 일정상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출장 마지막 주가 되자 남편과의 통화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여보,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없으니까 좀 외로워서.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또 뭔가 하셨어?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지금 말해줘. 나 너무 불안해. 아니야,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12부- 충격적인 귀국. 드디어 3주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죄스러운 표정이었죠.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여보, 이게 뭐야? 왜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 어머니가 정리를 좀 해주셨어. 정리라고? 이건 정리가 아니라 완전히 집을 뜯어고친 수준이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물건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내 옷들이 어디 갔어? 어머니가 정리하시면서. 오래된 건 버리시고. 버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옷장을 열어보니 정말로 제 옷의 절반 이상이 없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비싼 옷들과 명품 가방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내 가방들은? 샤넬 가방이랑 에르메스 가방. 그것도 어머니가 정리하시면서. 정리했다는 게 버렸다는 뜻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화장대였어요. 제가 아끼던 화장품들, 향수들, 액세서리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류들이었어요. 제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 여보, 내 서류들은 어디 있어?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신다고. 안전한 곳이 어디야? 어머니 집에. 왜 내 서류를 어머니가 가져가? 어머니 말씀이 집에 두면 분실될 위험이 있다고. 저는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 서류들 어디 있어요? 아, 미영이 왔구나. 서류들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돌려주세요. 제 서류니까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 서류를 시어머니가 보관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제 개인 서류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 계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은행에서 받은 통장 내역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없는 3주 동안 제 계좌에서 총 8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출장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니 제 도장과 신분증으로 정당하게 인출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해외에 있었어요. 그러시면 혹시 다른 분이 대리로?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 돈을 왜 인출하셨어요? 뭔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제 도장과 신분증으로 8천만 원을 인출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든 그건 우리 가족 돈이잖아. 내 아들 돈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야. 돈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혼자 산 원룸이 팔려 있었어요. 여보, 내 원룸이 팔렸다고? 언제?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뭐? 그런 일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2주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했어요. 누가 팔았는데요? 소유자분께서 직접 오셔서. 제가 해외에 있었는데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제 신분증을 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 원룸을 왜 파셨어요? 아, 그거. 어차피 안 쓰는 집이잖아. 팔아서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낫지. 제 허락도 없이요? 허락.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해? 제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 어딨어? 결혼하면 다 우리 가족 재산이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제 명품들은 어디 있어요? 제 옷들은? 화장품들은? 아, 그것들 다 처분했어. 처분했다고요? 중고나라에 팔았지. 쓰지도 않는 걸 왜 모셔둬?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가 한 일들 알고 있었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막지 않았어?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야. 어머니 말씀이 내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그럼 내 동의는 필요 없다는 거야. 미영아, 너무 화내지 마. 어머니도 아기가 있어서 한 일은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듣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절도죠. 그리고 사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기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기에 해당해요. 그럼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시어머니라는 점에서 가족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놨더라고요. 여보, 내 이름으로 대출이 3천만 원이나 있어.
뭐라고?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제가 출장 간 지 일주일 후에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누가 받았는지 CCTV 확인해 주세요. CCTV에는 역시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제 신용카드로도 각종 물건들을 구매해 놨더라고요. 카드 내역을 보니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자동차까지. 총 피해 금액을 계산해 보니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 상황을 알렸어요. 뭐? 그런 일이?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어요. 미영아,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반면 남편의 반응은 달랐어요. 미영아, 제발 부모님을 경찰서에 신고하지는 마. 그럼 어떻게 해? 내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내가 갚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갚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범죄라고. 남편과 제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 재산을 모두 돌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가족을 위해서? 제 허락도 없이 제 재산을 처분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너는 아직 어려서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대신 관리해주는 게 당연하지. 저 32살이에요. 성인이라고요. 나이만 성인이지 생각은 아직 애야. 그리고 결혼하면 며느리 재산은 시댁 재산이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보다 중요한 게 가문의 전통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정말로 어머니가 한 일이 맞다고 생각해? 남편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미영아, 나도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셨다고 생각해. 그럼 왜 막지 않았어? 어머니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씀은 절대적이었거든. 그럼 나는 내 아내잖아. 너도 소중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저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걸. 그럼 앞으로도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시면 그냥 두고 볼 거야. 미영아, 좀 참아줘.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성격이 좀 까다로워지신 거야. 참으라고? 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친한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어요. 미영아,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당장 이혼해야 해. 이혼까지는? 아니야, 진짜 심각해.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남편이 편드는 거 자체가 문제야. 다른 친구는 더 강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이건 가정폭력이야. 경제적 폭력이라고. 가정폭력이라고? 응.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한 종류야.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25부 마이너스 시어머니의 추가 계획.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제 직장에까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미영씨, 어머님이라는 분이 전화하셨는데요. 네? 무슨 일로요? 미영씨가 임신해서 곧 퇴사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임신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직장까지 건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 회사에 왜 전화하셨어요? 아, 그거.
어차피 너 곧 임신할 거니까 미리 퇴사 준비하라고. 제가 언제 임신한다고 했어요? 곧 할 거잖아.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다니.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계획 세우는 게 당연하지.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어머니, 제발 제 재산을 돌려주세요.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내겠어요. 돌려달라는 게 뭐야? 원래 내 거인데.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산 물건들이고, 며느리가 번 돈은 시댁 돈이야. 그리고 너 같은 애한테 그런 비싼 물건들은 사치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용히 집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해. 그게 며느리의 본분이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신고하는 내용이 뭔가요?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몰래 처분했어요.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절도죄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증거 자료는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은행 내역, CCTV 영상, 부동산 매매 계약서. 증거가 충분하네요.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미영아, 어떻게 내 어머니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어머니가 끝까지 돌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더더욱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이기적인 건 어머니야.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처분하신 분은. 남편과 저는 그날 밤 크게 싸웠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며 화를 내셨지만 증거들을 보시고는 할 말이 없어 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입건됐어요. 남편은 저에게 더욱 화를 냈어요. 만족해? 내 어머니가 범죄자가 되었어.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다른 방법은 참는 거였어. 왜 제가 참아야 해요?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재판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며느리 재산을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판결 후 남편 쪽 가족들은 모두 저를 원망했어요. 미영이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범죄자가 됐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남편의 형제들도 모두 저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시어머니 사건 이후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을 말했어요. 좋아요. 저도 더 이상 이런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제가 손해 본 것만 빼고 나머지는 반반 하세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로 원한 일이니까요. 이혼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배상받은 돈으로 깔끔한 원룸을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동료들이 제 상황을 알고 많이 도와주셔서 일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미영 씨 정말 용감했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직장에서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승진도 하고 새로운 연인도 만났어요. 새 연인은 제 과거를 모두 이해해주고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세요. 미영아,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남편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는 여성이라고.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새로운 연인과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상대방을 알아가고 있어요. 특히 상대방 가족들과의 관계를 미리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언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경험담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